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서브컴플로트에서 수주를 받았던 가스 운반선 3척을 이걸 합의 해지를 하고 이 계약을 그대로 그리스 선사인 알파가스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서 성과는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즉 배값을 대폭 올렸다, 이런 신나는 사건이 어제 아래 공시가 됐습니다. 이거 분석을 하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10척 가스 운반선 수주했는데 이게 8척 정도는 카타르 발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쟁점들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주제가 최근에 컨테이너선 글로벌 발주 동향 한번 체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현대중공업 수주 내용 보겠습니다. LNGC 8척 2조 2315억 원, 그래서 환율이 1298원이니까 한 척당 2억 1489만 불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지난 6월 7일자 카타르 수주 금액 2억 1479만 불보다 10만 불 지금 더 올라간 것이니까 이거 8척은 카타르 발주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현대가 NC, ND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수주는 25년 6월 인도인데 오늘 수주받은 거는 1년 반 후인 26년 11월 인도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3호가 LNGC 2척을 6,371억 원, 한 척당 원화로는 3,186억 원, 달러로는 사상 최고가인 2억 4,541만 불에 수주를 했습니다. 인도 시기는 26년 8월입니다. 지금이 22년 7월인데 4년 후입니다. 4년 후. 지금 도크가 쇼티지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카타르 건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들은 이것도 카타르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요건은 카타르와 무관한 것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스 운반선 가격 상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되었고, 3천억 원 드디어 돌파했다는 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건 대우건 현대건, 현대중공업이건, 현대사모건 전부 다 알아서 수주 공시가격, 최근 수주 공시가격, 사상 최고치 가격, 그거 한마음으로 서로 말할 필요 없이 수주 공시가격만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절대로 저 가격 이상으로만 앞으로 수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에 한 척당 1989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억 8,286만 불, 이걸 이제 해지를 하고 3,141억 원, 2억 4,200만 불에 재계약한 내용, 그거 한번 보시죠. 어제 아래 공시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른 외신을 보면은 아마도 저 계약 당사자가 러시아의 소브컴플레트가 예전에 원래 계약 당사자이고, 저 계약상 지위를 그리스 선사가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거 아닌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사 알파가스는 시세보다도 300만 불 저렴하고요. 23년 8월과 24년 8월 요 황금 도크를 확보한 이익을 누립니다. 그래서 현대사모는 러시아 리스크가 털어버렸고 가격 상승 효과도 누린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은 계약 당사자인 현대하고 러시아의 소브컴플로트하고 새로운 그리스 선사인 알파가스 3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법상 채권 양도의 법리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소브컴플로트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계약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이행을 못해서 취소당해버리면은
그러면 계약금 몰취가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콘 플로트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 몰수당하는 대신에 계약금 못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시가 났습니다. 알파가스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세보다는 대략 가격으로는 한 300만 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도크를 23년 8월, 내년 8월입니다. 그 다음에 24년 8월 이거 확보를 했습니다. 세 척을. 예?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은 4년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을 당겨서 받으니까 하나는 바로 내년에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바로 황금 도크 아닙니까? 이런 이익을 누리는 것이죠. 현대사무는 어떤 이익을 누립니까? 원래 계약을 한 척당 1억 8,286만 불 이렇게 세 척을 계약을 했었는데 이걸 해지를 하고 동일한 조건인데 가격만 2억 4,200만 불. 거의 오늘 공시난 게 2억 4,500만 불이 사상 최고가니까 거의 이건 시세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그 매수자의 신용은 더 좋은 걸로 봐야겠죠. 아주 우량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현대가 여기서는 가장 큰 대박을 누린 거 아닙니까? 한 척당 무려 5,914만 불 이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화로는 작년 1월에 1,989억 원, 작년 7월에 2,102억 원에 계약을 맺었던 걸 취소해버리고 그 계약금 돌려줘버리고 이번에 다시 3,141억 원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현대가 대박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러시아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그리스와 재계약을 맺은 거 실질은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대우의 러시아 쉐빙 가스 운반선 취소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렇게 현대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 리스크가 상당히 털어내버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반영해서 오늘자 가스 운반선 관련 통계 업데이트 했는데 한번 보시죠. 금년 들어서 한국은 76척 가스 운반선 수주했고요. 삼성이 24척, 현대 34척, 대우 18척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간 수주량 62척 다 넘었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도 전부 작년 연간 수주량을 다 지금 넘었었습니다. 20년 이후에 가스 운반선 총 수주량은 이제 169척이 되었는데 삼성이 55척이고 평균 단가는 2억 462만 불이고 현대가 80척 수주해서 2억 661만 불입니다. 여기서 현대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사무 두 개사 합친 겁니다. 대우는 34척 수주해서 2억 1657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4사 중에서 조선 4사 중에서 단일 조선사별로는 삼성이 가장 많습니다. 더 이상 지금 저가 수주 상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주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수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주하게 될 것이고 전부 다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평균 수주 단가는 앞으로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환율 상승 효과와 후판 가격 인하 효과 이런 호재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내년 이후 흑자 전환 규모도 빨라질 것이고 이익이 늘어나는 규모도 훨씬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이익이 개선될 거다, 순이익이 개선될 거다 이런 어떤 가능성은 앞으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LNG 추진 선박들 발주 현황 최근 중요한 자료가 노르웨이 DNV 성급이 발표한 게 있어서 공유하겠습니다. 22년 상반기에 LNG 추진 선박이 전부 상반기에 153척 발주가 됐는데 2분기에 83척 발주됐고요. 1분기보다는 더 많아진 거죠. 분기가 갈수록 늘어났다는 뜻인데 6월에는 2척만 새로 발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 지금 병목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곧 쌓인 직전, 조만간 발주 터질
요거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수십 척 단위, 예? 수십 척 단위 이중 연료 선박들이 몇 건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러니까 예? LNG 추진 선박 그 발주 주로 그 컨테이너선 아니면은 카 캐리어 선박입니다. 이런 분야로 발주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LNG 추진 선박 하는 거 그렇게 LNG 추진 선박 현재로서는 대략 한 78%가 컨테이너선과 카 캐리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선박 연료는 지금까지의 그 중류가 LNG로 대체된다. 그래서 LNG가 선박 연료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다시 확인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수년 내에 LNG 벙커링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지난번 그 벙커링 시장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그 최근에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 그 선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언뜻 보면은 24,000 TU급 거의 막 초대형 선박들 한번 뜨면 이제 관심이 많고 한데, 사실은 그 컨테이너 선사들은 소형 선박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소형 선박, 중형 선박, 대형 선박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그 믹스를 잘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컨테이너 선박은 지금 그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컨테이너 선박은 무조건 키울 수가 없고요. 지금 아마 24,000 TU급 이상 그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보다 더 크면은 저 운하를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 특히 그 파나마 운하는 더 적죠. 그래서 파나마 막스급 이런 말이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배 중에 제일 큰 거 파나마 막스급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선박 24,000 TU가 가려면은 막 항구 같은 것도 그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항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형, 소형 이런 어떤 그 컨테이너선들이 오히려 더 매우 그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형 선박 그 컨테이너들도, 소형 컨테이너 선박도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중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점들 때문인지 소형 컨테이너 선박들 그 용선료가 지금 그 초대형 가스 운반선 뺨칠 정도로 지금 높게 형성되었다는, 지금도 그렇죠. 이 점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그 운임은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선박 자체의 용선료 그거는 지금 거의 최고치 근방에서 살짝 내려간 최고치 시세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이 지금 가스 운반선 치중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싹쓸이 하는 셈이죠. 사실상 싹쓸이입니다. 가스 운반선은.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컨테이너 선박, 특히 중소형 위주로 준공이 수주량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도 그 암모니아 레디 컨테이너 선박이 그 싱가포르 선사가 준공에 발주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 준공한테 자꾸 물량 안 가도록 준공을, 이 분야에서도 준공을 확 따돌릴 그런 전략들을 이 한국 조선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의견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